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모든 정치자금의 집행은 선관위의 사용 지침과 사례에 따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이 자사고를 포함한 명문고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우 현 교육감은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학생 2명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의붓 아빠에게 항소심에서 강간죄가 인정돼 형량이 5년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학력을 제1화두로 내건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이 영재고는 물론 자사고를 포함한 명문고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사고 형태의 명문고 설립은 이시종 지사가 추진하려다 김병우 현 교육감의 반대 등으로 일단락된 사안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교육감직 인수 절차에 들어간 윤건영 당선인이 소위 명문고 신설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공약한 국공립 AI 영재고 신설은 물론 논란의 자립형 사립고, 즉 자사고 역시도 설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수한 두뇌를 경쟁시켜 인재를 양성하는 조직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유일하게 충북만 없어 우수 인재가 충북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오송이나 음성 이런 데 학력 증진이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자사고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부자만 다니는 학교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자사고가 아니고 일단 접근이 유경사업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연간 수백억을 유경사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자사고는 불가능합니다. 충북의 명문고 신설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가 자사고 지정 신청권을 쥔 김병우 현 충북교육감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의 생각은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교육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여기에 그 영재고등학교를 만드는 문제라든지 카이스트를 여기다가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한편 충북교육의 새 방향을 잡을 교육감직 인수위에는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윤 당선인과 단일화한 심의보 김진균 두 전 후보가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격으로 전면에 나섭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김영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하루 만에 30대 청년위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홍창 인수위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해당 위원이 개인 사업과 인수위 활동을 병행하기 어렵고 과거 범죄 전력도 당선인에게 누가될 수 있다며 사퇴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지만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위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인수위 사퇴 결정적인 이유는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은 취임 전인 이달 말 해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3년 넘게 미분양 관리 지역이던 청주시. 한때 청주 미분양 물량이 3,500가구에 이르면서 국내 최장 미분양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20년 집값이 급등하자 이번엔 오창과 오송을 비롯해 청주시 동지역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출 규제와 아파트 청약 자격 등이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집값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올 들어 2월부터 석 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0.29%,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9분의 1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는 1년 전보다 40%나 줄었습니다.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면서
청주시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달에 또다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만큼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담보대출이 당초에는 70%까지 됐는데 50%로 낮춰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그 주택 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을 비롯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자재값이 크게 오른 데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 아파트 분양도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청주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296가구를 공급했지만 청약 열기가 꺾이면서 절반도 안 되는 141건만 접수됐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인한 취득세나 양도세의 증가 때문에 현재 우리 일반 계약자들이 투자나 계약을 상당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선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통화도 했다면서 취임 직전인 이달 안에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청주 지역의 조정 지역 문제를 조기에 6월 달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2년 전처럼 갑자기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주 지역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 1월 15대 1, 2월에는 10대 1로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외지인들의 투기 규제 방안이라거나 수요와 공급을 적정선에서 맞춰서 부동산을 안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들이 지금 지역에서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규제를 푼다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논의할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는 이달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의 아파트 주간 전세가 상승률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6일 기준 충북의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전주 대비 0.07%로 경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시군별로는 충주가 0.29%, 제천 0.22%로 충북 전체 주간 상승률 변동폭을 0.0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3%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완희 청주시 의원이 민주당의 차기 시의회 원내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청주시 의원 당선인 21명은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표결을 통해 박완희 시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3대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1석씩 의석을 나눠 가져 사상 처음 여야 동수로 구성될 예정이며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빠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5년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의붓딸에 대한 강간죄를 재판부가 받아들일지였는데요.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의붓딸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15살 나이로 함께 생을 마감한 아름이와 미소.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건 아름이의 의붓 아빠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놀러온 미소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의붓딸 아름이에겐 대여섯 살 때부터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은 결국 두 소녀가 숨진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고 구속 기소된 의붓 아빠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소에 대해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아름이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달리 의붓딸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강제추행과 유사 성행위가 아닌 강간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육 보호의 책임이 있는 의붓아빠로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애착 관계를 이용해 의붓딸로 하여금 성폭행 피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자신의 방어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봤습니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 공개 고지 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1년 넘게 두 소녀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미소 부모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모가 너무 늦었지만 할 수밖에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계속 여기까지 달려왔던 거고요. 밝히고 있던 진실은 판사님이 다 직시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줄곧 무기징역 선고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는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감안한다면 형량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언적인 판결이 되기를 되게 기대했었는데 사실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올해 초 부실 수사로 인한 아이들의 비극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미소 부모는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전국 골프장이 코로나19 특수로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진천의 한 골프장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낸 레저백서 2022에 따르면 진천 히든밸리 CC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69%로 전국 대중골프장 중에 1위였고 대중골프장 평균 영업이익률에 비해 20.4%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66.3%의 영업이익률을 올린 골프존 카운티 진천이 전국 5위에 충주 대형베이스가 64.7%로 전국 9위였습니다. 레저산업연구소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충북 도내 대중제 골프장의 토요일 이용료 인상률은 33.7%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주중에도 회원제와 이용료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능 난이도를 체감할 수 있는 올해 첫 수능 모의평가가 오늘 충북에서도 실시됐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평가에는 충북의 고3 학생과 졸업생 12,190명이 응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거나 학교나 교육지원청, 자택 등 분리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결과는 수능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해 다음 달 6일까지 개별 통지됩니다. 청주의 한 보건소 직원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월 방역차 수리비를 허위로 결제한 뒤 수리업체에서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1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여는 한편 해당 직원과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산책을 한 견주들에게 제천시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의림지와 사남의 초록길 등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2m 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는 직접 안아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충북 지역 내 테러 상황에 대비한 민관 군경 합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육군 37사단과 충북경찰청 등은 오늘 청주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군경과 소방 등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폭탄과 생화학 테러, 인질극 상황을 가정해 합동 대응 훈련을 벌였습니다. 또 드론을 활용한 신종 테러에 대해서도 함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음성 지역에 1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투입돼 농촌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음성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계절 근로자 172명이 입국해 한국 생활과 근로기준, 인권보호 등의 교육을 받은 뒤 오는 9월까지 농가 62곳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018년 농업협정에 따라 영농 현장에서 3에서 5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전 세계 유기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석 달여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한 도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부와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도민 홍보대사 40명은 오늘 청주국제공항과 성안길에서 자발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엑스포 행사장에서의 대학 입시 진로 프로그램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등 여러 행사를 위한 준비가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일에는 청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 개최를 위한 작은 음악회도 열립니다.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7일 동안 괴산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국립옥천박물관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옥천군은 309억 원 규모의 옥천박물관 건립 사업이 사전 행정 절차 마지막 단계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설계 등의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개관 목표인 옥천박물관은 옥천읍 하계리 유경수 생가 주차장에 연면적 4,8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대상은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 분야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이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업체로 최고 5천만 원을 3년 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융자를 받는 소상공인에게 연이자 2%를 지원하며 오는 9월에도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탑이 옥천에 세워졌습니다. 옥천군은 현재까지 보도연맹 피해자 유해가 묻혀있는 공설 장묘시설 선화원 주변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122명의 이름을 새긴 높이 4.5m 규모의 석재 위령탑을 설치하고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옥천의 6.25 전쟁 전사군경을 기리는 충운탑은 7곳에 세워졌지만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설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공식 확인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는 보도연맹 사건 54명 등 모두 69명입니다.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문성과 봉황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충주 시민에게는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합니다. 충무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